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막막하겠죠? 오늘은요, 실제 법원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그럴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생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빚이 너무 많아서 정말 앞이 캄캄할 때 과연 법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까요? 그냥 이렇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게 바로 이겁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사건 번호 3123. 그냥 딱딱한 법률 문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엔 한 사람의 삶이, 그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총 빚이 얼마냐? 무려 5,937만 원, 거의 6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죠. 평범한 월급쟁이가 감당하기엔 정말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금액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빚 뒤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숫자 너머의 사람, 바로 신청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파일을 한번 보죠. 신청인은 68살의 운전기사분이셨네요. 배우자랑 같이 살고 계시고 한 달 수입이 한 193만 원 정도? 뭐랄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분의 이야기인 거죠. 아니 그런데 평범한 운전기사분이 어떻게 6천만 원이라는 큰 빚을 지게 된 걸까요?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그 빚이 어떻게 쌓여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요. 그 이유가 정말 의외로 단순합니다. 무슨 사업에 실패했거나 주식 투자를 잘못했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생활비가 부족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터진 사건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조금씩 삶을 옥죄어온 결과라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게 더 명확해져요. 시작은 무려 20년 전 2003년이네요. 이때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를 못 내기 시작한 게 첫 신호였던 거죠. 그러다 최근 2, 3년 사이에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여기저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막 받기 시작하면서 빚이 말 그대로 눈더미처럼 불어난 거예요. 그럼 돈은 주로 어디서 빌렸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빚의 63%,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우리가 아는 그 시중은행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카드사, 캐피탈, 보증기관 같은 곳들이고요. 이걸 보면 정말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안 빌린 데가 없구나 하는 게 느껴지죠.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문제의 핵심이 딱 드러납니다. 가진 재산과 빚의 차이를 보세요. 총 자산은 71만 원, 그것도 대부분이 2015년식 자동차 값이라고 해요. 그런데 갚아야 할 빚은 5,9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빚이 재산을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상황. 이럴 때 법원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만큼만 갚으세요 라고 정해주는 걸까요? 여기엔 아주 명확한 계산법, 일종의 공식이 있습니다. 모든 계산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가용소득.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한 달 벌이에서 세금 떼고 또 법에서 정한 이 돈은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하다 하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뺀 진짜 순수하게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법원은 딱 이 돈만 가지고 계획을 짜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 출발점은 이분의 월 평균 소득. 서류상으로 증명된 금액이 193만 2,561원이네요. 자, 여기서 이제 뺍니다. 뭘 빼냐면 법에서 보장하는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약 143만 원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빚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은 유지하게 해줘야 한다는 게 바로 이 법의 핵심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193만 원에서 143만 원을 빼면 얼마가 남죠? 네, 딱 50만 원이 나옵니다. 바로 이 50만 원이 법원이 인정한 이분의 가용소득, 즉 매달 빚을 갚아나갈 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 달에 50만 원씩 갚는다는 건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 돈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될까요?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보시죠. 법원이 제시한 계획은 아주 심플하고 명확해요. 첫째, 기간은 36개월, 딱 3년입니다. 둘째,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내는 거죠. 그럼 3년 동안 총 1,800만 원하고 조금 더 갚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밀린 건강보험료 같은 공적인 빚은 다른 빚보다 우선적으로, 그것도 전액 다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3년 동안 1,800만 원. 원래 빚이 거의 6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그 최종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왼쪽에 길게 솟은 게 원래 갚아야 했던 원금 약 5,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막대, 이게 3년 동안 실제로 갚게 될 총액 1,800만 원입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걸 비율로 따져보면 바로 이 숫자 30.4%가 나옵니다. 이걸 원금 변제율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3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갚으면 원래 빚의 30.4%만 갚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탕감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30% 해결책이 갖는 의미를 정리해 볼까요? 먼저 빚을 진 운전기사분 입장에서는요. 3년간 최선을 다해 1,800만 원을 갚으면 나머지 원금 4,100만 원과 그동안 불어난 이자 전부를 법적으로 면제받는 거예요. 정말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는 거죠. 반대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선 당연히 손해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분이 그냥 파산해버렸다면 그럼 받을 수 있는 돈이 고작 71만 원뿐이었을 거예요. 그것보단 훨씬 낫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이 제도는 우리 사회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결국 금융기관, 그리고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가 나누어 짊어지는 셈입니다. 개인의 회생과 채권자의 권리 보호, 지금의 이 방식이 과연 그 사이에서 가장 적절한 균형을 찾은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